비전이 설정이 돼야 돼요. 비전. 근데 이 비전은 정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대의 급소를 잡아야 돼요. 독립적 주체로 성장해야 돼요. 독립적 주체는 생각하는 주체예요. 질문하는 주체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체로 성장하려면은 노력을 해야 돼요. 이미 정해진 기능적인 대답들, 여기에 빠지지 말고 자기 몸속을 돌아다니는 자기 피가 자기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지 그것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삶을 가장 높은 차원에서 관리하도록 만들어진 시선이 철학이라는 거예요. 철학을 잘못 공부하면 형성된 철학, 그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구체적인 삶을 그것으로 통제하려고 해요. 이러면은 철학적 높이의 삶을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인격으로 완성되기도 매우 어려워요. 철학은 뭐냐면은 자기가 사는 구체적인 토양, 현실 안에서 자기 눈으로 문제를 발견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해결이 높아지고 단련돼서 보편적인 높이까지 승화되게 하는 것, 이것이 철학이에요. 이거 철학이에요. 철학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출발은 뭐냐? 네가 살고 있는 구체적인 세계 안에서 너한테 네가 해결해야 될 것으로 받아들인 그 문제는 무엇이냐? 이것이 철학의 출발이에요. 좋아, 그러면 그 문제를 네가 해결해봐. 그러면 해결하면은 내가 내 눈으로 발견한 문제지만 내가 해결하면 이것은 뭐냐? 보편적인 해결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철학이라고 해요. 비전이 설정이 돼야 돼요. 비전. 근데 이 비전은 정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대의 급소를 잡아야 돼요. 이 그리스 사람들은 리더를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떤 한 사람이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가 죽기 전까지 완수해야 될 소명을 발견하고 그 소명을 매우 철저히 긴 시간 동안 수행하면 거기서 존경심이 생긴다. 그걸 우리가 카리스마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존경심에 의존해라. 여기서 어떤 한 인간이 진실한 마음으로 발견하는 소명, 이 소명이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된다 하는 비전으로 형성돼야지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하는 자기 욕심으로 형성되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지를 할 사람은 내 진영에 있느냐 없느냐,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냐, 그게 더 중요하다. 이러면은 정치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느냐 도약하지 못하느냐 이 경계선에 있거든요. 여기서 시대의 급소라는 것은 뭐냐? 한 단계 도약이에요. 도약. 우리는 간혹 착각을 해요.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들어오고 민주주의라는 관념이 있으면 민주주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계급이 뭐냐? 시민이에요, 시민. 그런데 시민이 존재하지 않고 대통령을 왕으로 보면서 절대 복종하는 습관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은 민주주의 시대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민주주의가 원래 다른 것을 인정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합의와 타협과 협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합의와 타협과 협력으로 이루어지죠.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시민이거든. 그럼 시민이 민주주의 작동을 잘할 수 있는 시민이 형성돼야 민주주의가 잘 되는 거예요. 시민이 없는 민주주의는 항상 무늬만 민주주의예요. 그런데 시민적 높이의 성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시스템이 아무리 잘 되어 있더라도 그 시스템 의도대로 작동이 안 돼.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시민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양성을 인정하려면은 나와 다른 사람도 나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인격적 준비가 돼야 돼요. 시민의 특성이 뭐냐면은 독립적 주체예요. 독립적 주체. 보편적이라고 인정되는 이념에 제어되거나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유한 내가 어떤 이념의 입법자가 되는 거죠. 독립적 주체로 성장해야 돼요. 독립적 주체는 생각하는 주체예요. 질문하는 주체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체로 성장하려면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노력을 하지 않고 독립적 주체가 되는 방법이 없느냐고 물어보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고 독립적 주체가 되는 방법은 없어요. 내가 지지하는 정치 지도자가 거짓말을 했을 때 지지를 철회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그걸 못 해내거든 잘. 그걸 왜 못 해내느냐. 그것을 해낼 정도의 나한테 실력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생각하게 됩니까? 랄지. 어떻게 하면 시민으로 성장합니까? 시민으로 성장하고 싶은 욕망을 가져라. 나는 시민이 돼야 되겠다. 욕망을 가져야 돼. 원해야 돼, 그것을. 그래서 원한 다음에는 거기에 맞는 수고를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수고하는 것을 어려워해. 그래가지고 항상 수고 없이 딱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 일은 세상에 없다. 불협화음, 이걸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다양성이죠. 그러니까 이 세계가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로 이행했다고 해서 이 사회가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인가 하는 것은 매우 다른 이야기예요. 본질을 추구해야 사회는 진화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본질을 말하면서 자기는 기능적인 태도를 가져. 그러니까 다양성은 차이를 인정하는 거다 라고 말은 그렇게 해. 그런데 차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 차이를 뭐라고 보냐? 악으로 봐버리거든. 그러니까 사회가, 이 세계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갔다. 이거하고 우리 사회가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인가? 그 구성원들이 다양성을 존중하는 인격적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 사이에 엄청난 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갭을 줄이기 위한 지도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갭을 줄이고 그러면서 사회가 건강하게 진화하게 하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인데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기능적이고 정치 공학적인 활동 능력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기능적인 왜곡, 그것을 자기가 이용해 버리죠. 지금 우리는 무슨 말을 하잖아요. 무슨 말이든지 좋게 받아들일 말, 나쁘게 받아들일 말을 이미 마음속에 정해가지고 있어. 그래도 자기 마음에 맞는 말을 하면은 박수를 치고, 맞지 않는 마음의 말을 하면은 틀어지고. 이 내 말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우리 국가, 사회의 진화에 도움이 되는 말이냐,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각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어느 세대나 세대 간의 갈등은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다른 시간을 살기 때문에 이 세계에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이익이랄지 쾌락이랄지 하는 것들의 속성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세대가 다르면은 사실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다른 인종들이에요. 그래서 이 젊은 세대들에게 제가 말하는 이 덕담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내 덕담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 스스로에게서 드러나는 이 욕망을 마음껏 펼치면서 사는 이런 용기, 이것만 있으면 돼요. 이것만 있으면 돼요. 기존의 질서와 정치 시스템, 이런 것에 너무 쉽게 편입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기성세대하고 어떤 심리적 갈등을 겪는다. 그러면은 그 갈등을 물고 늘어져야 돼. 절대 패배하면 안 돼. 이겨야 돼. 너무 일찍 점잖을 필요 없어요. 다만 이미 정해진 기능적인 대답들, 여기에 빠지지 말고 자기 몸속을 돌아다니는 자기 피가 자기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지 그것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